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전국 15개 점포를 추가 폐점한다고 밝힌 가운데 대구에서는 동촌점이 폐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역 상권 침체와 대규모 실직이 우려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은 정부와 대구시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서구에 있는 홈플러스 내당점. 지난달 문을 닫은 이후 정문 앞에는 출입을 막는 긴 줄이 쳐져 있습니다. 내당점에 이어 오는 11월에는 동촌점까지 폐점이 확정되면서 대구에 있는 홈플러스는 앞으로 5개만 남게 됩니다. 일요일까지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던 노동자들은 당장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말은 3순위까지 지명해서 원하는 대로 보내줄게. 걱정하지 마라. 그렇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쪽 직원들, 그쪽 점포에서 받아줘야지만 저희도 갈 수 있는 거고요. 사명감도 없어지고 애산심도 없어지고 가족들한테도 미안하고 솔직히 일한다고 나가는 것 뻔히 아는데도 옆에서는 그만두고 나는 살아야 되겠고 솔직히 그런 심정이에요. 유통학회가 발간한 한 연구 논문을 보면 대형마트 한 곳이 폐점을 하면 반경 1km 내 업종의 매출은 평균 4.72%가 감소하고 반경 3km 내 고용은 7,800여 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이딴 마트 폐점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부와 대구시에도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거기에서 일하던 노동자와 가족들의 생계에 타격을 입는데 주민들의 일상이 녹아든 거점이 사라진다는데 대구시를 비롯한 기초단체는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마트 노동자의 일요일을 없애는 데는 정광석화처럼 움직이더니 왜 시민들을 지키는 데는 보이질 않는단 말입니까? 대구 지역 홈플러스 마트 노조는 오는 12일 홈플러스 살리기 총걸기 대회를 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달서구 두류 3동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대구시청 신청사 준공에 맞춰 오는 2029년까지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이 진행됩니다. 천혜를 기자입니다. 달서구 두류 3동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에 두류 3동이 제출한 머물고 싶은 삶, 함께 만드는 두류동이 최종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두류 3동에는 내년부터 4년 동안 총 104억 1,900만 원이 투입돼 대구시 신청사 준공에 걸맞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됩니다. 근본 경로당이 건립한 지 40년이 넘어 시설이 많이 낡아 안전에 위험도 있고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공간 활용도에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모여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없다 보니 주민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동체 활동에 한계가 있습니다. 대상 지역은 두류 3동 안에서도 두류공원과 대구시청 신청사 예정부지와 맞닿아 있는 5만 6천 제곱미터 면적의 구역입니다. 여기에 주민 교류 거점 공간인 이른바 두류온 센터를 조성해 노후된 근본 경로당을 옮기고 주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다목적 교육실을 만들 예정입니다.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있는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을 정비하고 CCTV와 바닥 조명을 설치해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해 불법 주정차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민원에 거점 주차장도 조성됩니다. 대구 지역에서 가장 많은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온 우리 구는 이번 두류 3동 도시재생 사업을 기존 사업들과 유기적으로 연계 추진함으로써 2030년 대구시 신청사 이전과 맞물려 달서구 전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류 3동 도시재생 사업은 국토부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두류 3동이 지역구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권영진 국회의원은 이번 사업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살기 좋은 두류 3동을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 지역 수출 기업의 70%가 대미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른 영향이 벌써 미치고 있는 건데요. 기업들은 특별한 대응 전략 없이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대구 지역 대미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가 지역 제조기업 309개사를 대상으로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70.4%가 관세 인상 이후 미국으로의 수출이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10% 이상, 20% 미만 감소했다는 기업이 21.1%로 가장 많았고 20% 이상 감소했다는 기업도 16.9%로 나타난 반면 증가했다는 기업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누계 기준 대구 지역의 대미 수출액은 11억 935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3% 감소했습니다. 또 응답기업 4곳 중 3곳은 미국 관세 정책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 직수출을 하거나 현지법인 운영 등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이 26.7%, 미국 수출기업에 부품 또는 원자재를 납품하며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은 46.6%로 조사됐습니다. 향후 전망도 좋지 않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상호 관세 15% 부과로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한 기업이 77.2%에 이르는데 감소폭은 5% 이상 10% 미만이라는 응답이 25%로 가장 많았고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21%를 차지했지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 기업은 1.8%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장 우려되는 사항으로는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인한 판매 감소라는 응답이 절반이 넘었고 납품 물량 감소, 원부자재 조달 비용 상승 순으로 우려했습니다.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는 45.5%가 특별한 전략 없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답했고 원가 절감 노력 43.2%, 공급선 다변화 및 원부자재 대체 조달 30.7%, 대체 시장 발굴 22.7% 순으로 답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은 해소되었지만 여전히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지역 수출 기업들은 대응 전략 마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지역 금융 지원 확대 등 전방위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미국 관세와 관련해 정부에 바라는 지원 정책으로는 금융 지원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대체 시장 개척 지원과 품목별 관세 정보 제공이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박정희 기념 사업 지원 조례 폐지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일단 주민 청구 조례안은 상임위 결과와 관련이 없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만큼 조례 폐지안에 대한 최종 심의 결과는 오는 12일 결정될 예정입니다. 천혜열 기자입니다. 박정희 우상화 사업을 반대하는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대구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날은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대구시민 14,000명의 서명으로 발의된 박정희 기념사업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사하는 날입니다. 박정희 우상화 사업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이 직접 발의한 조례안을 충분히 논의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박정희 기념사업 지원조례가 충분한 검토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만들어진 조례라며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동상은 광주를 다녀온 홍준표의 말 한마디, 페이스북 한 단어로부터 그대로 결정이 되고 그대로 추진되었습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의 결과 박정희 기념사업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은 찬성 1표, 반대 5표로 부결됐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이번 주말 본회의에 상정돼 대구시의회 전체 의원들로부터 재심의를 받게 됩니다. 박정희 기념사업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이 주민청구 조례안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상임위 결정과 상관없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입니다. 전체 의원에 출석하는 본회의의 경우 정당별 의석이 국민의힘 32석, 민주당이 1석이기 때문에 조례안이 통과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대구 시민 14,700여 명이 발의한 그 주민 조례안을 대구 시민을 대표하는 대구시 의원으로서 이 조례안을 부결시킨다는 것은 대구 시민의 의사를 좀 무시한 처사다. 대구 시민의 의사를 경청하지 않은 이런 처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대구시는 지난해 5월 홍준표 당시 대구시장이 박정희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고 같은 해 12월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동상을 건립했습니다. 박정희 기념사업을 반대하던 대구 지역 일부 시민단체가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상정한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 조례안은 오는 12일 대구시의회 본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남구 대덕문화전당이 2025 남구 청년예술제 기획전시 제2회 K청년사진영상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청년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삶과 사회의 모습이 다채롭게 투영돼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어느 순간보다 편하고 안락해야 할 식사. 하지만 청년들에게는 식사를 하는 것마저도 불안하고 편치 않습니다. 김수지 작가는 불안의 레스토랑이라는 작품을 통해 청년들에게 오늘은 식탁에 앉아 어떤 감정을 소화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어둠을 꿰뚫어보는 매서운 눈을 가졌지만 어두운 밤 홀로 고독한 두려움과 마주해야 하는 부엌일을 겁쟁이로 표현한 김명석 작가. 거친 세상과 홀로 맞서야 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남구 대덕문화전당이 2025 남구 청년예술제의 서막을 여는 기획전시 제2회 K청년 사진영상축제 시선이 그리는 지평전을 25일까지 개최합니다. 전국 공모에 참여한 71명의 지원자 가운데 심사를 거쳐 선발된 30세 이하 청년 사진영상예술인 25명의 작품 150여 점을 선보입니다. 사진으로 시각화하는 것 말고도 조금 더 감각적으로 그런 청년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모호한 불안감이나 아니면 그런 현실들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작품마다 청년만이 할 수 있는 실험과 도전, 새로운 감각들이 도드라집니다. 청년 세대가 바라보는 삶과 사랑, 일상을 나타내기도 하고 부조리한 사회 현실에 대한 고발과 저항 정신을 담은 작품을 통해 이 시대 청년들의 고민과 열정, 감각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젊은 작가들의 열정과 창의적이고 다양한 작품을 통해서 사진 영상 예술의 현재와 또 미래를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많은 주민분들이 오셔서 새로운 시각과 또 영감을 얻는 의미 있는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K청년 사진영상축제에선 청년사진영상예술인 자립교육, 사진영상인의 밤, 영아티스트 네트워킹 등 청년예술인의 교류도 확대해 우리나라 사진영상예술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청소년들이 지방자치의 근간인 기초의회를 체험할 수 있는 달서구 청소년의회가 열렸습니다.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똑같이 체험해보고는 나중에 어른이 돼서 기초의원으로 활동해보고 싶다는 꿈을 내비친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천혜열 기자입니다. 2025년 제2회 달서구 청소년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의 개의 선언과 함께 제2회 달서구 청소년의회에 막이 올랐습니다. 의회 구성원인 의장과 의원은 물론 집행부에 해당하는 구청장과 부구청장, 각 국장들까지 모두 앳된 얼굴의 중학생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체험 성격의 이벤트이지만 학생들은 실제 의회 운영과 같은 방식으로 본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구정질문이나 조례안 발의를 체험할 때는 학생들이 평소 학교를 다니며 실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현안들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들의 특권이자 꿈을 키우는 장소인 학교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이 조례안의 제정은 매우 타당하고 시기도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가 학생들은 통학로 불법 주차 근절 대책,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과 같이 평소 청소년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등하교시 교통지도에 있어서 학부모나 선생님께 교통 업무를 전가하자는 의미보다는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책임과 관심을 가지게 하는 기초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직접 체험한 중학생들은
자신도 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의견을 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청소년들의 의견이 직접 반영돼서 뭐 정책이나 건의사항 같은 게 실제로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직접 기초의회 구성원이 되어보고 싶다는 꿈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직접 와서 체험해보고 뭐 질문도 해보고 답변도 해보니까 나중에 커서 한번 의회에서 일하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달서구회는 청소년들에게 의회의 문을 활짝 열고 본회의장과 대회의실 등 의회 내 다양한 시설을 견학하도록 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아까 전에 좀 전에 있어서 간단하게 조례나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달서구 청소년의회는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달서구 의회는 이들이 중앙정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국회 방문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국산 고구마가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4.9%였던 점유율이 올해 41.1%로 성장한 건데요. 농촌진흥청이 전남 무안 소득식량작물연구소에서 대표 품종을 공개하고 장점을 소개했습니다. 유철미 기자가 소개합니다. 전남 무안 소득식량작물연구소입니다. 전시된 고구마는 국산 품종인 호풍미와 소단미, 진율미. 연구원들이 이들 고구마를 굽고 쪄 당도를 재고 기능성 성분을 확인합니다. 품종별 특징이 뚜렷했는데 호풍미는 군고구마 기준 32.7브릭스로 당도가 높았고 9개월 이상 저장해도 품질이 안정적입니다. 소단미는 장기 출하에 유리하고 진율미는 중소형 덩이뿌리가 많이 달려 판매가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같은 장점에 힘입어 국산 품종 고구마의 시장 점유율은 10년 새 26.2%포인트 상승했고 재배 면적도 같은 기간 약 2.8배 늘었습니다. 현장 농가도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수량도 좋고 그다음 저장성도 좋고 소비자의 반응이 좋아서 우리 농발음에서 15만 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5만 평은 내년부터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5만 평 정도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연구진은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산 품종 보급을 더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외래 품종 같은 경우는 주요 병이 덩굴쪽인병, 더댕이병, 덩이뿌리 썩은병 같은 병에 굉장히 취약한데요. 국내 품종은 이러한 주요 병해에도 강한 특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농가 선호도도 높아지고 보급도 활발히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맛과 저장성, 재배 안정성을 앞세운 국산 고구마 삼총사가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마감된 가운데 대구 지역 응시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에 따르면 응시원서를 접수한 지원자는 25,494명으로 지난해보다 1,148명 증가했습니다. 2025학년도에는 전년과 비교해 1명이 감소했고 2024학년도와 2023학년도에도 각각 15명, 801명이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지원자 수가 증가한 건 올해 고3 응시생이 일명 황금돼지띠로 불리는 출산붐이 일었던 2007년생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교육부의 AI 디지털 교과서 지침을 왜곡해 공문을 배포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 교사노조는 교육부 지침은 원하는 학교만 자율적으로 심의를 거치면 된다고 했지만 대구시 교육청은 기존에 사용한 학교도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해 사실상 모든 학교에 강제성을 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교육부가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배포한 Q&A 문서를 삭제한 채 공문을 보내 교사들이 제대로 정보를 알 수 없었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오는 20일 동성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일대에서 대구 퀴어 문화축제가 열리는 가운데 경찰이 축제 집회를 한 개 차로만 사용하도록 제한 통고했습니다. 중부경찰서는 대중교통 전용지구인 반월당역에서 중앙내거리까지 왕복 2차로를 모두 차단하면 시민 불편이 너무 크다고 판단해 한 개 차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에도 한 개 차로에서만 축제를 열도록 제한했습니다. 한편 퀴어 축제 당일 기독교 단체와 동성로 상인회 등은 반월당역 인근에서 축제 반대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달서구 미술협의회는 빛이 머무는 계절 주제로 초대 전시회를 엽니다. 이번 전시회는 19일까지 달서 아트센터에서 진행되며 달서구에서 활동하는 85명의 회원들이 회화, 서예, 문희화, 공예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다양한 예술적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대구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치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을 돕는 그림책 원예치료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는 그림책과 원예 활동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소규모 그룹으로 나누어 총 3차례 진행됩니다. 대구시는 동성로에서 청면 버스킹 하반기 공연을 재개합니다. 다음 달 25일까지 매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2개 팀의 청년 예술가들이 거리 공연을 펼칩니다. 이번 행사는 청년들의 예술적 표현 기회를 늘리고 지역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오벨리스크 바이스타의 최혜화 대표가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1억 원을 기부하면서 아노소사이어티의 257호 회원이 됐으며 아노소사이어티는 고액 기부자 모임으로 이번 기부는 지역 사회복지에 중요한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